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내용은요. 중국 핵에너지 분야에서 나온 상당히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동 중인 실험용 원자로에 연료를 다시 넣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서쪽이죠. 고비 사막에 있는 실험용 토륨 용융염 원자로 MSR이라고 부르는데요. MSR이요?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나 데일리 메일 같은 외신 기사들을 주로 봤고요. 네네. 이 기술이 왜 중요하고 이번 성과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륨 그리고 용융염 또 가동 중에 연료를 교체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가동 중 연료 재주입,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원자로를 안 끄고 계속 돌리면서 연료를 넣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바로 그 연속 운전 가능성? 그것 때문입니다. 원자로를 세우지 않고도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 이건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신호탄이 될 수 있거든요. 아하! 프로젝트 책임자인 쉬홍제 박사가 이제 중국이 세계 선두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한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일 겁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네. 이 용융염 원자로, 기존 원자로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토리움을 쓴다는 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액체 상태의 소금, 그러니까 용융염을 써요. 액체 소금이요? 네. 이걸 냉각제로도 쓰고 또 핵연료 자체를 이 안에 녹여서 순환시키는 매체로도 쓰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연료로는 토륨을 쓰는데 네. 이게 우라늄보다 매장량이 훨씬 많아요. 훨씬 풍부하고 또 잠재적으로는 더 안전한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토륨 자체는 바로 핵 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럼 어떻게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토륨은 그 자체로는 분열하지 않고요. 증식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fertile이라고 하는데. 증식성. 네, 원자로 안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연료로 쓸 수 있는 우라늄 233이라는 물질로 변환이 됩니다. 아하, 변환 과정을 거치는군요. 그렇죠. 이 변환 과정이 바로 토륨을 활용하는 핵심 기술인 거죠. 흥미롭네요. 간수성 우회 사막에 있다는 실험로 규모가 2메가와트라고 하셨죠? 네, 2메가와트 열출력 기준입니다. 그 정도면 한 2,000가구 정도 쓸 전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 건가요? 잠재적인 이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안전성이요. 안전성, 네. 이 용융염 방식은 고체 연료봉을 쓰는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낮은 압력에서 운전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도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위험이 훨씬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도 적고 연료 효율도 더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예전에 미국이 연구하다가 포기했던 거라고요? 네, 맞아요. 1960년대, 70년대쯤에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이 MSR 연구를 꽤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됐죠. 네. 그런데 중국이 2018년부터 기밀 해제된 미국의 옛날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걸 다시 파고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쉬용제 박사가 토끼가 잠잘 때 거북이가 이긴다. 이런 비유까지 썼다고 하잖아요. 네네, 들었어요. 뭐랄까, 우리가 바로 그 후계자다. 이런 뉘앙스죠? 전략적 인내로 이걸 성공시켰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이 당시에 포기했던 기술적인 어려움들, 이걸 중국이 다 해결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걸까요? 실험로 단계에서 가동 중에 연료를 넣는데 성공했다는 건 분명 큰 진전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상업운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그렇겠죠. 여전히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고온의 부식성이 강한 용융염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재료 문제라던가 재료 문제가 있겠네요. 네, 또 전체 시스템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해야 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내몽골에 있는 토륜 매장량만으로도 중국 전체 에너지 수요를 수만 년 동안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잠시 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핵 분열 기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핵 분열입니다. 중국이 막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면서 연구하는 핵 융합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에너지 기술입니다. 용융염 원자로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고 핵융합은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훨씬 더 미래의 기술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성과는 어디까지나 핵 분열 분야에서의 혁신으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 중에 연료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정말 중단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아주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2030년까지는 상업용 토륨 MSR을 짓겠다.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중국이 과거에 미국이 연구하다 멈췄던 토륨 용융염 원자로 기술을 다시 끌어내서 발전시켰고 마침년 가동 중에 연료를 재주입하는 데 성공했다. 네. 이게 잠재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폐기물도 적게 나오는 어쩌면 차세대 원자력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한 발을 내디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그냥 기술 발표 그 이상인 것 같아요. 혹시 에너지 안보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후변화 대응, 또 기술 혁신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 토륨 원자로 기술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 강대국이 멈췄던 연구를 다른 나라가 끈기 있게 이어받아서 이제는 선두주자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에너지처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런 핵심 분야에서 혁신이라든지 기술 리더십이라는 게 영원한 건 아니고 이게 계속 국가 간에 순환하고 또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사례가 아닐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